수업 페이지 하나 열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수업 시간이든 이용해서 code.org 하나 열어 놓으시고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REP 하려고 이거 여신 다음에 파이썬 선택이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뭐 이름 랜덤으로 해도 되고 지정을 해도 되고 create 리플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초반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수업에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수업은 9시 10분에 시작하겠지만 늦어도 된다가 아니라 오셔서 이걸 하고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빠져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9시 10분에 수업 진행을 하는 것도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 문제를 좀 같이 해볼 건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따라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를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 탭으로 열릴 거고요. show files main.py 클릭하시고, 이게 원래 컨트롤 A가 됐었는데 이게 좀 막혀가지고 그냥 드래그로 해주세요. 드래그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얘는 좀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 컨트롤 C 하셨으면은 우리 만들어놓은 크리에이트 해놓은 대로 와서 컨트롤 V 까지가 이제 문제 준비예요.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보시면은 run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실행입니다. 실행.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콘솔에 뜰 거예요. 얘를 눌러도 되고요. 보시면 컨트롤 엔터라고 단축키가 나와 있죠. 코드를 작성을 하셨으면은 컨트롤 엔터만 눌러도 이 결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파이썬을 배우게 될 건데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얘만 보시면 됩니다. 콘솔로 공부를 할 거예요. 콘솔 여기 나오는 어떤 이제 상황이나 뭐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로 같이 공부를 할 거라서 뭐 나 지금 볼 책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게 그냥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코드를 보고서 약간의 예상과 예측,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구나 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되시죠? 자,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이 코드만 붙여넣기 하고서 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녕하세요 점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영상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알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뽑아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안 나왔네요. 그쵸? 얘는 안 나왔고요. 이 콘솔 창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녀석만 나왔네요. 맞죠? 요 쌍따옴표를 포함한 이 앞에 프린트, 뭐 괄호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파악을 하셨다면 성공입니다. 내가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비교를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은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에 샵 쉬프트 3이죠. 쉬프트 3 샵을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 한 줄은 무시가 돼요.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코드를 읽지 않아요. 얘는 컴퓨터가. 메모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뭐 메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내가 이 프린트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썼어요. 이러고 나서 원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얘는 뭐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녀석의 역할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이 문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좀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뭔가 떴다. 그럼 얘는 이제 절대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 번쯤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 번쯤은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문제가 있다. 보시면은 파일 main.py죠. 그죠? main.py에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line 2 두 번째 줄에 문제가 있다. 얘가 지금 문제 같은데 라고 얘가 알려주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 같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얘가. 우린 이걸 보고서 대충 이런 식의 에러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다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신텍스 에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단어잖아요. 영어 단어 모르면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기서는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뭔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이거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 문법이야 라고 파이썬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녀석을 만약에 마주쳤다. 이거 말고도 에러는 굉장히 많지만 뭐 이런 빨간 구문이 떴다, 실행이 안 된다 하시면은 한 번쯤은 검색을 하고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신텍스 에러가 떴다. 그럼 이거 문법 오류인데 어디가 잘못됐지 하시면 여기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살려놓자면 이 쌍따옴표를 보시면은 요 안쪽 구문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이게 정말로 되는 건가? 추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 이 밖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지? 뭐라 하죠?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즉 내가 만약에 콘솔에다가 띄우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이 쌍따옴표 안쪽에다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초반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또는 이런 거 빼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야 되는데 따옴표가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또 뭘 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에러잖아요. 신텍스 에러는 신텍스 에러인데 아까랑 문구가 달라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충 뉘앙스라도 알겠다 하시면은 여기가 잘못됐구나 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 맞게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지를 예측을 해서 이 세 문제를 풀어주세요. 영상은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진행을 할게요. 얘는 끄고 얘도 끄고 여기서 뭐 아까 했던 내용이죠.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려면은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건 안 되냐? 안 된다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하시면 돼요.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문법으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보자면 안녕하세요를 10번을 출력을 해달래요. 아까 배웠던 거를 써먹어 보자면 Shift 홈에서 사실 이것만 10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11번인가? 이러면 10번이죠. 또는 안녕하세요를 10번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답이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는 줄바꿈이 자동으로 됐지만 얘는 줄바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치다가 얘만 이렇게 빼먹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거 크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봐달라고.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라인 7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찾아가 보시면은 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하나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얘가 알아먹을 때까지 시도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에러가 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안 나오네. 그럼 에러 난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냥 눈으로 따져봤을 때 그냥 하나밖에 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얘를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또 뭐라 하잖아요. 또 찾아가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나올 때가 있을 거고 되게 많이 보여줄 때도 있을 거예요. 많이 보여줄 때 만약에 이런 덩어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맨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거 해결하고 실행. 그러면은 얘는 해결이 됐으니까 안 내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문제만 없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상태로 그러니까 뭐냐 여기 인서트 키가 안 먹히나? 그래 가끔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코드 가끔 하시다 보면은 뭐 A, B, C, D, E, F, G를 하고 싶은데 얘가 여기다가 A, B, C를 넣고 싶다. 근데 A, B, C를 넣었더니 뒤에 게 없어지더라. 이런 경우 있죠. 얘는 지금 인서트 키가 눌려 있어서 그래요. 인서트 여기 홈 왼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홈 왼쪽에 이렇게 먹어 들어간다. 이때는 삽입 모드라서 그런 거니까 인서트 키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뭔가를 넣고 싶은데 이런 경우다. 그럼 인서트 키만 한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얘가 진짜로 10개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다 번호를 붙여보면 되잖아요. 쌍따옴표 안에만 있으면 지금 현재 오류는 안 나고 있으니까 쌍따옴표로 감쌌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 화면 보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을 파악을 해보시죠. 지금 너무 많으니까 세 줄만 합시다. 이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는 점 뭐예요? 얘는 어차피 안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석 안 읽어드려요. 얘는 그냥 요 코드만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맘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2, 3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얘가 실행할 때 어떨 때는 2, 1, 3, 뭐 3, 2, 1 이런 식으로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행을 계속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해되시죠? 얘가 진짜인지 알고 싶다 바꿔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3, 2, 1로 나왔다. 그럼 내가 생각한 게 정말이구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시도랑 뭐 연습하실 때 이런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제는 1, 2, 3이 나오겠구나가 되는 거죠. 또는 뭐 1, 1, 2, 2, 3, 3으로 하면 뭔가 차이가 있나?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나오는구나. 정말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출력이 되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쇼 파일스에서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클릭을 해서 이 녀석을 복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에 있던 코드랑 얘랑 같이 나와 버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파일에서 뭐 이렇게 문제 여러 개를 하고 싶다, 얘는 풀었다,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얘는 무시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만 손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끝났으면은 그냥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은 그냥 덮어쓰기잖아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풀어주시면은 이전 게 뭐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던, 뭐 드래그로 선택을 하던, 선택을 하고 나서 한 번에 주석 처리가 이렇게 됐어요. 얘는 꽤 많이 쓸 겁니다. 컨트롤 슬래시예요. 컨트롤 슬래시, 만약에 내가 커서가 여기 위치에 있다, 얘는 한 줄 주석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내가 만약에 여러 줄을 동시에 하고 싶다,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위 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세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다,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은 주석 처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주석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전 문제는 해결을 했으니 넘어갈게요. 이게 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충돌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주의해서 판단을 잘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따로 남겨놓는다면, 그러니까 create 리플을 새로 해서 한다면은 myRipples 이전 게 남아있을 거니까 굳이 문제가 날라갔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다 남아있을 거고요. 정답도 다 열려있을 거니까. 자, 이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거는 똑같은데,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 조건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 조건을 웬만하면 지켜서 해주시고요. 그냥 실행을 해보자면은 안녕이 한 줄에 10개가 나왔어요. 저는 이 곱하기 요 마크 이름은 이제 쉬프트 8이죠. 쉬프트 8. 보통 별표, 실제 이름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곱하기죠. 곱하기. 컴퓨터에서 쓰는 곱셈 기호예요. 얘를 10번 반복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10번 나오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이 결과를 보고서 이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면 얘가 10번 출력이 되는구나 까지가 가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짠가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만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말로 풀기 위해서는 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라고 했으니 이러면 끝이에요.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내가 100이라고 쓴다, 100번 반복을 한 거겠죠. 안 잡아도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곱셈 기호 그 다음에 100이라고 쓰면은 뭐 10이라고 쓰면은 여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구나 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정답이고, 사실 얘랑 지금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내가 하나 더 썼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은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넘어갔어.
넘어가고 나서 내가 만약에 강사가 내준 이 문제를 다 했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코드 좀 먼저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되어 있다 하시면은 알고리즘 문제 풀어주세요. 다른 수업에서 넘어오신 분들 일단은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스 그대로 얘를 다시 복사해서 컨트롤 A,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이전에 실행했던 게 그죠? 보시면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전에 했던 게 다 날아가요.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문제를 읽어보자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고 조건이 붙었어요.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럼 일단 프린트 기본 꼴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다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서 실행을 해보시면 당연히 안되겠죠. 이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되는 거 아시죠 이제? 왜 안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쌍따옴표로 감싸서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법이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 조건과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역슬래시 n이에요. 역슬래시 n. 여러분들 방금 제가 주석 처리해달라고 한 그 슬래시는 엔터 왼쪽 아래에 있어요. 슬래시랑 물음표랑 같이 그죠? 엔터의 왼쪽 아래. 역슬래시는 얘랑 반대예요. 얘는 보통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지우는 거 옆에 보통 있는데 이건 키보드마다 좀 달라가지고 저도 집에서 쓰는 키보드랑 여기 키보드랑 다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는 슬래시고요. 얘는 역슬래시예요. 보통 이렇게 이 버티컬 바 수직선이랑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역슬래시는. 그래서 이 키보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한국 키보드에 보통 있을 거고요. 저도 집에서는 영문만 나오는 키보드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한국 키보드에는 이 원 표시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마다 달라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역슬래시가 어디 있는지. 역슬래시 n을 활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아 참 이거 하나 더. 아이고. 이 역슬래시를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표기가 좀 달라요. 지금 그냥 똑같이 눌러볼게요. 여기서랑 여기서랑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얘를 이제 쉬프트를 누르고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티컬 바가 수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점을 한번 구별을 해보시죠. 이거랑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번 해보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기다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더니 안 돼요. 그럼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되나? 안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예요?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실행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없을 때는 이 줄바꿈하고서 바로 끝났고요. 있을 때는 한 칸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이 한 줄.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거 파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많이 애를 먹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해보셔야겠죠 이거는. 그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얘는. 왜냐면 줄바꿈이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까요. 그죠? 안녕 역슬래시 n 하세요가 됐잖아요. 얘는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뉴라인.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다가 얘를 만나면은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해보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두 번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문장 중간중간에서 줄바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야 되는데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된 거죠. 줄바꿈을 해가면서 대신에 마지막에 얘는 왜 들어갔어요? 이 한 줄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얘를 뺀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한다면 이 전문제에서 했었잖아요. 곱하기를 이용하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서 얘까지 다 읽어 드리는 거니까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나 또는 이렇게 쓰나 결과는 같다는 거. 그래서 프린트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해보니까 이 프린트 안에 쌍따옴표 안에 감싸진 이 녀석들은 콘솔에 출력이 되고 있다. 얘는 출력을 해주는 코드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이 언어에서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자바면 자바, C언어면 C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단어를 말해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 어렵겠죠. 그죠? 뭐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배우기 쉽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썬은 키워드의 개수가 적어요. 뭐 어렵다 하는 C++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의 개수가 100개 좀 안 될 거예요. 100개? 100개 넘나? 그 왔다 갔다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키워드의 개수가 50개 안 돼요. 30 몇 개인가? 40 몇 개인가? 그럴 거면 뭐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는 출력을 해주는 키워드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코드상에서 이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안쪽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쓰는 법을 까먹었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왔는데 뭐 기억이 1도 안 난다, 그건 안 돼요. 일단 집에 가서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시간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저희가 3시간씩 10번이죠. 30시간이잖아요. 30시간 만에 언어 하나를 배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집에서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 배로 하셔야 돼요. 네. 뭐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뭐 언어다 사실 몇 년 해도 완벽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투자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만약 이렇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직접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예측한 결과랑 제가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곱하기 10은 뭐였어요? 얘를 10번 하겠다죠. 그죠? 얘를 10번 해볼게요. 쭉 읽어드립니다. 근데 뉴라인을 만났네요. 그럼 이 즉시 줄바꿈을 하겠죠.
그죠? 이 밑에 하세요가 나올 거고요. 뉴라인이 안 나왔어요 아직. 얘까지는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라인을 만나서 줄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세요 안녕 이 다음부터는 하세요 안녕 이런 식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안녕을 최초에 하고 나서 줄바꿈을 했으니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왜 하세요밖에 안 나왔어요? 이미 안녕을 최초에 한번 했으니까 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하세요 하고 나서 안녕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저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예측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연습을 좀 따로 해주세요 이런 거는.